네, 여러분, 지금은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마무리 준비 중이실 겁니다. 이분과 함께 내일장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그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 이슈 품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많이 에너지도 뺏겼는데요. 그 관련해서 오늘 좀 궁금한 쪽 가져왔습니다. 함께 열어볼게요. 내일장에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바로 조선주입니다. 좀 사실상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때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라는 인식과 함께 조선주에 흔들리는 시각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지? 계속 가려는 건가? 싶기도 해요. 헷갈림을 주는 가운데 팀장님의 지금 현재 포지션은요? 매수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사실 조선주들이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바닥 딛고 올라왔었는데 그동안 나왔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조선을 또 우리나라 조선이 미국 쪽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결국은 앞으로의 선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가 계속 나왔고. 금요일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 바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할 줄 알았더니 유예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있네. 그리고 LNG 선박을 또 미국에서 일정 부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강점이 LNG 선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퀘스천 마크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거기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우리나라 조선이 과연 흔들릴만 할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워낙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실행 가능성을 점칠 수가 없는 상황들.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LNG 선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치 선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도크가 굉장히 많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동안 나왔던 물음표 하나는 그러면 현재 도크가 차 있는데 앞으로 수주는 또 어떻게 받을 것인데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혹은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해외 조선 쪽을 활용을 해서 도크를 채우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 이 사이클은 또 길게 보게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매수에 대한 관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유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분명하고요. 가는 방향 그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내에서도 다양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강한 엔진 나왔네요. 한화엔진과 HD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하나씩 들어볼까요? 사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 쪽에서의 가장 슈팅이 좋았던 상황들, 그런데 HD 현대 마린 엔진이 최근 쪽에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진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받았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가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좀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현재 수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난해 매출 대비했을 때 거의 90%에 육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현대 마린 엔진을 따라갈 수 있는 한화 엔진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사를 보게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조선을 보게 되었을 때 에머로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실적 관련했을 때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에 따라서 최근 주가의 흔들림이 굉장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럼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환율에 대한 효과라든지 혹은 자회사 효과를 통해서 실적이 굉장히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실적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사를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기자재를 선택했던 것만큼 변동성이 또 크게 나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진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사이클을 즐기고 이제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찍히는 걸 괴로워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차라리 조선사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뭘 봐야 할까 고민되셨을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언급 주셨습니다. 자, 동시효과 구간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요. 지수 분위기 보니까요.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0.07% 코스피는 하방 쪽으로, 코스닥은 0.08% 플러스권에서 모두 보합권 움직임에서 등락 이어갔던 모습 확인됩니다. 자, 수급 한번 점검 도와드릴게요. 코스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실상 오늘 외국인 쪽에서 그래서 들어오는가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2,500억 원 넘게 외국인은 팔자세가 나타납니다. 기관도 오늘은 소폭 순매수 정도이고요. 개인이 이끌어가는 속에서 코스피 나타나고요. 코스닥 흐름 넘어가시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매도 우위. 기관의 매수폭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크지는 않네요. 오늘 개인 투자자 위주로 흐름 동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관세와 관련한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인데다 연준을 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에 시장은 좀 더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2%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물론 장중에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면 보합권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480선 위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716선에서 엇갈린 채로 끝났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20원대 부근에서 최근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물과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계속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물론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2,500원 정도 팔았고요. 기관은 최근에 계속해서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 모두 소폭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머니맵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기술주와 AI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도 크게 밀리면서 100달러 선이 붕괴가 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가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우리 반도체 섹터도 좀 짓눌렀습니다. 삼성전자가 0.7% 정도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1.6% 가까이 밀렸고 한미반도체는 IR 연기 소식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폭 하락, HPSP나 DB하이텍, 동진세미캠, 이수페타시스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다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 하루 앞둔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5% 넘게 좀 밀렸습니다.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또 그 부분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일단은 시세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말씀드렸고요. 제약 바이오 체크해 보시면 선별적인 움직임 계속 나타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올랐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도 소폭의 상승, 그리고 미국의 암학회가 이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술 수출 같은 쪽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ABL 바이오도 5% 넘게 올라갔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5%대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미용기기 쪽이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휴젤도 1.5%가량 하락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주 모두 다 함께 쉬어가
하는 오늘장이 되겠고요. 어제는 조선 쪽이 잠깐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악재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지금 뭐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거고요.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면서 어제는 좀 쉬어갔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줍니다.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도 3%가 넘게 올라갔고요. 한화오션도 1.4%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전력이 신고가를 한 번 더 경신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 돌파를 했는데 아무래도 잘 나왔지만 또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9%가 넘게 밀렸고요. LS 일렉트릭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3%가 넘게 올랐고 카카오도 1% 가까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쪽 조선과 마찬가지로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섹터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섹터 움직임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딱 55,000원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성신양회 오늘도 순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오늘 특히나 환경 쪽 탈탄소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갔었죠. 신성 ENG가 20%대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 보시면 여기서도 IT 투톱과 함께 HD 현대일렉트릭이 3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체크해봤던 조선과 방산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부분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정치인 테마주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이 시세가 단기간에 많이 나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엑스페리스가 오늘은 11%대 급락 그리고 나우 아이비도 두 자릿수 급락했고요.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SDN이나 유니슨 같은 환경 관련주들 특히 에코플라스틱 등등의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면서 SDN은 상한가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엑스페리스와 나우 아이비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환경 관련주들 그리고 저출생 관련한 종목들 일부가 오늘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장에 과연 어떠한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낼 수 있을지 빅테크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책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는지 체크하면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 그런 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4일 목요일이 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팀장님과 함께 큰 그림 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히려 이럴 때 방패막이 쪽으로 엔터주를 예쁘게 보고 계시네요. 지금 시장 사실 정책주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들 실시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정책주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드실 텐데 전 지금 슬슬 접근하기엔 다소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늦었고 변동성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무풍지대를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 같은 경우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쪽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터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주에 한미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기는 하나 다만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5월에 대한 이벤트 역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엔터 섹터는 5월부터 이제 여름까지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보통 콘서트도 굉장히 많고 아티스트들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월 같은 경우에 또 대학가들이 행사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돌이라든지 아티스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시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쇼츠라든지 바이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거기서의 인기 있는 아티스트가 컴백을 진행한다면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하반기로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는 BTS라든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BTS라든지 혹은
그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엔터주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목으로 좀 접근해 본다면 SM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엔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 물론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M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가시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한알령 해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또 거기서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한알령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기회가 있다면 가격 전략이 더 촘촘하게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팀장님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9천 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접근해볼 만 하신데요. 다만 손절 라인대도 10만 9천 원 라인대를 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 네. 이유가 21선 라인대에서 계속 건고하게 버티면서 반등이 나왔던 상황들, 만약 이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60일 그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우선 손절가는 10만 9천 원 라인대를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 13만 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만 9천 원, 그러니까 21선을 중심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는 밴드로서 가능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추가 전략 받고 싶습니다. 바로 휴젤인데요. 간략하게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이 종목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5월에 대한 이벤트, 특히나 5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휴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행 가기 2, 3주 전에 또 맞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중국인 분들이 미용 관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홀딩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계절적 성수기까지 노려봐도 좋겠네요. 휴재까지 점검 받아봤습니다. 김신 팀장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